새벽 예배 나가도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뭐 미국이 들썩들썩거리고 인기가 이 정도인지 몰랐다. K 대통령 대단하다. 미국의 인기가 이 정도냐. 아, 정말 진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개딸용으로 선동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조금만 찾아봐도 다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다? 대한민국 언론들이 정말 이 딸랑거림이 너무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유엔 연설 보시면요. 이거는 보는 우리가 쪽팔릴 정도다라는 거죠. 그냥 유엔에 가가지고 나 대통령이야. 나 대한민국 대통령 맞거든. 한번 외치고 로비에서 오며 가며 다른 정상들 보이면 사진 한 방 찍고 그렇게 하러 간 거는 아는데 어느 정도 것이었죠. 이 정도 국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린다라는 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뭐 기립박수가 3번은 터져 나왔다. 라는데 여러분들 영상 자세히 보시면요. 왜 미성나기가 설치고 있습니까? 그 박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웃음 납니다. 그리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할 것 같으면 미국까지 가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연설에 앉아 있는 그 나라들 뭐 보면요. 북한 앉아 있고 중국 앉아 있고 주로 이제 독재 국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그냥 세계가 침묵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그냥 눈을 감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란뿌 유튜브 도란뿌 영상에서 가보시면요. 진짜 재미나게 속 시원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도란뿌 영상 보고 한참을 웃었는데요. 이재명의 이 쪽팔리는 상황을 덮어보려고 조선일보 등 일면에 김건희 여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방구석 여포가 하는 짓이 비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짓거리밖에 없죠. 외교는요, 무대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대통령이 떠나는 뉴욕행 비행기에 들어간 국민 혈세가 막대했는데요. 돌아오는 짐 속에는 뭐 실린 외교 성과는 공허하기 그지 없겠죠. 이재명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하루가 급한 이 상황에서 관세 협상 마무리 지어야 될 이 상황에서 지난번에 봤으니까 이번 뉴욕에서는 안 봐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죠.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 이재명은요. 대통령 놀이에 취해가지고 지 죽을 짓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한 대가 없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 도착할 때 이번에는 레드카펫이 깔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남에 있는 공항인 줄 알았는데요. 유엔 대사로 임명한 그 성남의 고문 변호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악수를 했죠. 강경화도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지난번에 이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는 이 머리가 노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끝내 만나주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겠죠. 미국에서도 이재명이 저거 사람 새끼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푸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비싼 무대만 있고 관객이 없다라는 거죠. 우파 진영에서요, 이재명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가짜 대통령이다 라고 하는데 이미 국제사회도 이재명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거 대통령 아니다 라고 말이죠. 자, 이재명의 연설 현장에 대한 국내 언론의 기립박수, 가짜뉴스부터 통역에 의존해가지고 내일입니다.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라고 합니다. 국제 망신이 또 터지겠죠. 그것까지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요 G7 국가들과의 회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짓거린 모든 것을 씹어버렸는데요. 극명한 대비 속에서 한국 외교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구독자 몰에 상당히 우수한 제품들 준비했습니다. 농가와 작은 기업 살리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감사드립니다. 자, 기립박수 아무리 찾아봐도 기립박수 안 보입니다. 언론이 참 심하게 조작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언론인이다라고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역사에 남습니다. 이재명이가 유엔 총회 연설 어떻습니까? 이거 A4 용지 손에 들고 코 박고 그냥 낭독하는 수준이었죠. 가끔 세 번 그래 박수가 나왔다는데 그 박수 나온 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위성나기가 앉아 있더라고요.
국내 언론은 기립박수가 터졌다, 감동의 연설이었다 라고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떻냐? 20개 국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다 새까만 사람들 좀 앉아 있더라고요. 대부분 아프리카계, 남미,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 그러니까 독재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뭐 G7, 나토, 오커스 이런 자유민주 진영의 주요 국가들은 이미 자리를 떠났죠. 이재명 저거 사람 새끼 아니야. 이재명 저거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야. 공유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하자면요. 연설의 주요 청중은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리고 각종 독재 국가들의 외교관이었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유엔 무대는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위상이 어떻게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 중에 뭐 박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짜 심각한 건 이 연설 내용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가 아닌 동결을 운운하고 있고요.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식의 미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의 체제를 사실상 인정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거죠.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END 뭐 이것도 그냥 막 뭐 종식하겠다 이런 걸로 근데 들을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END, END를 끝내겠다는 거겠죠.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 대와 그 다음에 대결의 시기대를 종식시키겠다. 평화 공존의 공동의 성장의 시대로 열어가겠다라고 씨부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국가 정상으로 살 수 있는 발언이 아닙니다. 저기 김민석이 행님 김민웅이가 양키 고문 외치면서 막 반미 집회하고 있죠. 거기 가서 마이크 잡고 할 일이다. 라는 거죠. 국가 정상으로서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헌법의 제3조가 보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영토가 한반도입니다. 그 영토 안에서 지금 휴전을 갖고 있는 거지 북한 체제 자체를 인정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요. 이스라엘을 겨냥한 발언은요. 이 반이스라엘 정서로 읽어집니다. 서방의 자유국가의 이제 외교 라인을 크게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의 언급은 명백히 대한민국 외교 노선을 어디로 친주, 친북, 반이스라엘로 몰아넣은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으로부터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G7 정상들과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모든 연설의 내용을 오독오독 씹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 한반도 비핵화 의지 굳건하다. 한반도는 비핵화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대북제재를 가할 거야. 유엔의 대북제재는 변함이 없어. 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재명의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패싱당한 셈이다. 라는 거죠. 저는 내일이 더 걱정입니다. 영어도 안 되고 실력도 없는 게 지금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의장 역할을 맡는다라고 합니다. 주제는 거창합니다. AI와 국제평화다라고 얘기하지만 핵심은 영어입니다. 영어. 단순한 연설이 아니죠. 물론 뭐 자국의 언어로 연설을 한다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연설 43분 동안 연설은 영어로 했지만요. 이 유엔의 연설은 2022년 제77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할 때는요. 한국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을 영어와 한국어로 혼용 준비했는데 실제 연설은 한국어로 진행했죠. 영어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에는 뭐 국가의 정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재명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의회의 연설과 유엔 총회 연설과 그리고 공개 토의에서 의장 역할을 하는 영어는 다르다라는 거죠. 단순한 연설이 아니고 회의 진행자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럼 회의를 개시합니다. 발언권을 드립니다. 같은 멘트가 영어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한국어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의장 역할을 한 사람 중에 자국의 언어를 쓴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만일에 통역 옆에 두고 어색하게 버벅거림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국격의 실시간 추락이다라는 거죠. 유엔 안보리는요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통역에 의존해가지고 느릿느릿한 회의를 진행하고 영어 멘트 몇 마디에 더듬거리고 시차 통역 기다리고 이런 게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라고 하면요 그냥 웃음꼬라지 나는 겁니다. 국가의 외교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순간에 어버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도 영어로 연설을 합니다. 그런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거 의장 역할을 하는데 이 통역에 의존하는 이런 회의 진행을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번 UN 방문은요, 외교의 내용보다는 외관, 실력보다는 연출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뭐 내용이 없습니다. 이 개딸들 용으로 사진 받기, 그리고 국가 정상들 만나서 파한대소 하는 이런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준비되지 않은 이런 영어 실력, 연설문만 읽는 외교,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반자유적인 발언들 모두 대한민국 외교의 수치로 돌아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 미국 상원, 하원 단 한 명도 불참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43분간 영어로 연설을 했습니다. 가끔 위트 있는 농담도 던지면서 기립박수가 22번이 나왔습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이재명의 지금 UN 기조연설은 초라해도 이래 초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외교는요,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고요, 실력과 국가의 철학 그리고 정체성을 승부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은요, 국가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쇼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 A4 용지에 코 박고 낭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대변하는 그 수준 높은 대통령 자리에 결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가도요, 이 정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꼴값 떨고 자빠졌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